혹시 매번 상황에 그냥 끌려다니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그런 수동적인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판을 직접 짜는 전략적 사고가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거예요. 진짜 생각의 고수가 되는 거죠.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그냥 운빨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된 결과물이라면 생각만 해도 좀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설계도를 같이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명백한 것, 그 너머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2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기술, 바로 그겁니다. 보통 우리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이 1차원적 사고, 오른쪽이 2차원적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왼쪽에 머물러 있어요. 뭔가 일이 터지면 바로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죠.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감정에 쉽게 휩쓸립니다. 단기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요. 하지만 진짜 전략가들은요,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예측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요.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감정이 아니라 논리를 따르죠. 당연히 시야도 훨씬 넓어서 장기적인 비전을 봅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대부분은 무슨 일이지? 하고 거기서 끝나요. 근데 전략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걸로 누가 이득을 볼까?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건 뭘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능력, 모든 전략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럼 이 2차원적 사고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4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반응 속도를 늦추세요. 뭔가 일이 터졌을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일단 멈추는 겁니다. 둘째, 남들이 다 아는 뻔한 질문 말고 직관에 반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혹시 반대가 아닐까? 하고요. 셋째,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연습을 하세요. 화나거나 기쁜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두지 않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더 큰 시스템을 보세요. 숲을 보는 거죠. 와, 이 문장 정말 곱씹어 볼 만하지 않나요? 침묵은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지렛대다. 보통 우리는 침묵을 어색해하거나 할 말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략가에게 침묵은 완전 다른 행위예요. 아주 강력한 무기죠. 침묵하는 동안 상대방의 정보를 쫙 빨아들이고 불안해진 상대가 스스로 더 많은 걸 말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그 한마디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침묵은 힘을 모으는 시간인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전략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도구들이 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도구들을 하나씩 장착해 드릴 거예요. 이걸 잘 쓰면 어떤 상황에서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심리적 지렛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뭔가 상대를 조종하는 나쁜 기술 같죠?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타이밍, 그리고 인식을 아주 깊이 이해해서 상황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마치 숙련된 항해사가 바람의 방향을 읽고 돛을 살짝만 조절해서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죠. 이 심리적 지렛대는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성지능이에요. 상대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 미묘한 신호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 바로 그거죠. 두 번째는 타이밍.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리고 언제 입을 열어야 하는지 그 완벽한 순간을 아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묘한 영향력. 이거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슬쩍 질문을 던지거나 제안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그쪽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정말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도구는 정보 우위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인 게요. 진짜 힘은 그냥 뭔가를 많이 아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데서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보다 내가 뭘 말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공개할지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보의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사람이 게임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마추어랑 프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아마추어는 나 이만큼 안다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진 정보를 막 쏟아내요. 근데 전략가는요, 정보를 끊임없이 필터링합니다. 그냥 똑똑해 보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정확히 계상하고 말하는 거죠. 모든 말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평온한 마음이 지배하는 마음이다.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가장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요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평정심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이번 파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승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혼돈 속에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배기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죠. 기억하세요.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요,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그 반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평정심이 혼란에 맞서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압박이 몰려올 때 전략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4단계 프로세스를 몸에 익히면 됩니다. 첫째, 멈춤. 패닉에 빠지려는 본능을 의식적으로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호흡. 심호흡을 하면서 흥분된 신경계를 다시 안정시키는 거죠. 셋째, 분석. 망했다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정확히 어떻지? 하는 사실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적인 분석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신중하고 정밀하게요. 자, 이게 실제 상황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의견 충돌로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서로 자존심 내세우면서 목소리만 높이고 회의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달라요. 모두가 소리 지를 때 이 사람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관찰하고 듣고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때 이 사람은 그 파도 위에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논쟁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모두가 지쳐서 잠잠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침착하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해결책은 그동안의 모든 논쟁을 정리하고 흩어진 팀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아주 균형 잡힌 묘수였던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평정심 덕분입니다. 침착했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수를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전략가로 진화하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장기적인 게임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인내심을 구축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걸 의미합니다. 인내는 힘 있는 움직임이다. 이 말 정말 강력하죠? 우리는 보통 인내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략가에게 인내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 중 하나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죠. 이건 조급한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힘입니다. 여기 두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왼쪽은 단기적인 세상이에요. 반짝하는 유행을 쫓고 당장 눈앞의 결과에만 집착하죠. 주변 소음에 계속 반응하면서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오른쪽, 장기적인 게임을 하는 전략가의 세상은 다릅니다. 이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단단한 기반을 쌓는 데 집중해요. 즉각적인 결과가 없어도 조용하고 꾸준하게 나아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만의 타이밍을 따르죠. 결국 핵심은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속도에 미쳐 있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시간을 쫓기는 적으로 보지 마세요. 시간은 오히려 나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들을 알아서 걸러내고 끈기 있는 사람에게는 결국 보상을 안겨주거든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순간 시간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면 전략은 더 이상 여러분이 가끔 꺼내 쓰는 기술 같은 게 아니게 됩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행동, 존재 방식,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더 이상 게임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게임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시험대에 올릴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해 오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가지고 맞설 준비가 됐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게임 한번 제대로 해볼 준비 되셨습니까?